과학 두 번째 시간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동설과 가속도와 관성의 법칙, 근대 역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 수학자입니다. 1564년부터 1642년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대 과학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갈릴레오에 대한 평가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내가 남들보다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봤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거인이 갈릴레오를 의미하죠. 아인슈타인 또한 갈릴레오는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근대 역학과, 즉 물리학의 기초를 쌓고 천문학에서도 업적을 남기며 인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피사에서 태어났습니다.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하죠. 귀족 집안이었으나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의사가 되기를 원했던 아버지에 의해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학, 과학을 접하며 길을 바꾸게 되죠. 경제적으로 어려워 교수를 역임하면서도 가정교사 일도 하였습니다. 이후 관측이나 실험을 통해 지동설을 주장하여 종교재판을 받았지만 주장을 철회하자 가택연금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후 연구에 전념하다 생을 마감하게 되죠. 갈릴레오는 네덜란드에서 그 당시 발명된 만원경을 접하고 이후 직접 개조, 제작하여 우주를 관측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달의 표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우주관이 천체가 완벽한 구의 형태, 원의 형태로 여겼던 것과 달리 달은 구덩이들과 울퉁불퉁한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달의 빛이 지구에 반사된 햇빛에 의해 보이는 것 또한 알게 되었죠. 이어서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성을 관측했는데 날짜에 따라 2개, 1개의 별이 보였습니다. 총 4개를 발견했는데 이를 통해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죠. 고대 우주관에 따르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돌아야 되는데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위성, 행성이 있다는 것은 곧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도는 행성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천체가 5가지의 행성과 태양, 달을 포함해 7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7을 신성한 수로 여기고 안식일을 7번째 날로 정하며 7대의 제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목성의 위성 발견은 수의 의미를 묻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7번째보다 더 많은 행성들이, 위성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를 부정적으로 본 종교인들은 우주 현상이 아니라 만원경 렌즈에 낀 이물질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금성의 위상 변화를 관측했습니다. 금성의 모양이 처음에는 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처럼 반달, 금음달, 초승달로 변하는 것이었죠. 이는 지구를 중심으로 금성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에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를 갈릴레오는 그 시기에 따라 도표로 만들었는데 지동설의 모형으로 볼 때와 일치하였죠. 마지막으로 태양 흑점의 수 변화를 관측했습니다. 흑점들이 태양 표면을 움직이는데 길이와 수가 달라지는 것을 알았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 스스로의 축으로 돌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구는 태양의 궤도에 따라 움직일 뿐이죠. 이러한 관측들은 지동설의 우주 모형과 일치하는 결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측을 통해 지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단 혐의로 종교재판에 회부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자 갈릴레오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며 다시는 지구가 자전 공전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가택연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장을 떠나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는데 사실 여부가 정확하지는 않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의 말이 맞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지금까지도 전해지며 명언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역학을 살펴보자면 역학은 운동에 대한 이론을 다루는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물리학이라고 부르죠. 갈릴레오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오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을 무너뜨리고 근대 역학의 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는 운동에 관하여라는 초기 논문에서 물체마다 떨어지는 속도가 다른 이유를 무게가 아니라 물체가 통과하는 매질,
파동이 전해지는 성질의 밀도 차이라고 보았습니다. 공기, 바람, 물을 통과함에 따라 물체의 속도가 변하기 때문이죠. 매질의 저항에 따른 차이입니다. 무게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후 새로운 두 과학이라는 저서에서 자유낙하 사고 실험을 통해 무거운 추와 가벼운 추를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무게와 상관없이 동시에 바닥에 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현대에 들어서서 나사의 진공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갈릴레오는 매질의 저항이 없는 진공에서는 물체의 낙하 속도가 모두 같을 것이라고 하죠. 이를 경사면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게 됩니다. 갈릴레오가 매질의 저항이 없는 진공에서 물체의 낙하 속도가 모두 같을 것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경사면 실험을 통해 낙하하는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물체가 움직이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예로 처음 1초 동안 세공이 이동한 거리를 1이라고 하면 다음 1초 동안 세공은 3, 다음은 5만큼 이동했습니다. 이동한 거리가 같은 시간 동안 2씩 증가했기에 일정하게 비례하며 증가한 것이죠. 이는 가속도, 즉 속도의 크기나 방향의 변화가 일정하게 증가했기에 이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런 외부의 영향이 없다면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여기서 갈릴레오는 관성의 법칙을 주장합니다. 관성은 어떤 물체가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을 때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추어 있으려고 하며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음 단계는 포물선의 운동을 통해 설명하게 됩니다. 이어서 포물선 운동 실험을 통해 공의 수평 방향으로 날아갈 때 공의 수평 방향 속력과 수직 방향 속력을 바꿔가며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수평으로 날아간 물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수직 방향은 속도가 증가하는 정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고 수평 방향은 같은 속도로 유지하는 등속 운동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포물선 운동이 수직 방향의 운동과 수평 방향의 운동의 합이라고 하며 여러 운동이 한 물체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알아냈죠. 그리고 그 여러 운동이 균형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 최대 높은 곳에 갔을 때 힘이 0이라는 것도 알아냅니다. 포물선 운동에서 나타나는 관성의 법칙을 통해 갈릴레오는 지동설에 대한 의문을 해결합니다. 지구가 움직인다면 공을 던질 때 공이 자리 그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와 함께 모든 물체가 같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에 원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죠. 포물선 운동이 수직 방향 운동과 수평 방향 운동의 합이라고 하며 여러 운동이 한 물체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알아낸 것처럼 지구와 모든 물체가 동시에 운동하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물체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운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서로가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예로 움직이는 차에서 공이 위에서 떨어지면 안에서는 일자로 보이지만 바깥에서는 포물선의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이는 상대성의 원리로 이후 아인슈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최종 정리를 하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만원경을 통해 우주를 관측하여 지동설에 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동설이 성서에 대한 해석에 반하게 되면서 유죄를 선고받죠. 그 후 350년이 지나 교황이 직접 복권시키며 그를 오해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관찰 실험을 통해 근대 역학의 시초로 이후 뉴턴과 아인슈타인 등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갈릴레이였고요. 다음 시간은 과학의 선구자, 대표적인 인물 뉴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